지난 시간까지 주제 제목 요지 찾기를 하면서 마지막 파트가 글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빈칸을 집어넣는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120번까지 했지. 121번부터 142번까지는 여러분이 풀어 놓으시고요. 이거는 해설로 대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유형을 나가도록 할게요.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빈칸 한성인데요. 빈칸 한성은 91쪽 피시면 돼요. 주제 제목 요지 찾기랑 관련이 많아요. 주제 제목 요지 찾기랑 관련이 많아요. 이 빈칸 한성을 크게 3개로 나누면 첫 번째는 얘랑 관련이 있는 거 먼저 얘기할게요. 내용 완성입니다. 즉 빈칸을 왜 뺐을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출제자예요. 출제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랬지. 여러분이 출제자면 어떤 독해 지문을 보고 빈칸을 빼야 돼. 그러면 무당이요? 아무거나 요거 빼고 막 이렇게? 그 글에서 뭘 뺄까요? 제일 중요한 걸 빼겠죠.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제죠. 결국 조금 독해가 길고 빈칸이 쳐져 있는데 1, 2, 3, 4를 봤는데 3단어 이상으로 돼 있거나 문장이 빠져 있으면 그거는 밑줄치 문장이 8, 90%는 다 주제문이란 얘기고 그 주제문을 니네가 채워봐. 고맙지 주제문 알려줬으니까 이런 거야. 두 번째는 그러므로 게다가 다시 말해서 이런 연결어 집어넣어야 되는데 멍청한 학습 방법. 독해는 잘해. 근데 1, 2, 3, 4에 있는 연결어가 뭔지 모르면 안 되죠. 연결어의 기능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however가 뭐야? 그러면 잘하는 게 됐어. 아유, 영어 되게 잘하는 게. 그 연결어 집어넣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어휘 문제입니다. 대개 빈칸이 여러분 딱 문제를 보면 1, 2, 3, 4 보자마자 문제를 보자마자 1, 2, 3, 4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보려고 그래? 안 봐 이렇게? 1, 2, 3, 4가 같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문하고. 그때 여러분이 봐도 야 이거는 형식은 독해의 문제를 따르고 있지만 그건 한두 단어로 돼 있으면 그건 어휘 문제입니다. 최근의 경향이죠. 네, 그래서 어휘와 글의 흐름을 동시에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웬일로 요번에는 해석이 잘 되다냐. 아유 사투리 있어 난. 근데 1, 2, 3, 4 단어를 한 개도 몰라. 그거 어떻게 할게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휘가 되는데 제가 항상 독해 여기서도 어휘를 강조하는데 얘도 어휘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본문에 있는 애를 바꿔치기 하는 거거든요. 좀 이따 이제 문제풀이를 얘기하는데 얘는 문제 풀면서 할 거고요. 얘는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푸는지. 왜? 얘랑 관련이 많기 때문에 또 오늘 처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빈칸 한 성을 풀면 여러분이 풀긴 풀 때도 많아. 근데 학교 다닐 때도 수능 문제 중에 제일 높은 배점을 주는 게 뭐예요? 빈칸 한 성하고 주어진 문장 집어넣기, 어색한 흐름 찾기 뭐 이런 게 점수가 배점이 높은 이유가 그만큼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지. 이 빈칸 한 성, 내용 완성은요, 영어 실력, 어휘 실력도 중요하지만 국어 실력도 있어야 돼요. 국어 실력 딸리는 친구들은 이거 잘 못해요. 비문학, 마찬가지야. 비문학하고 똑같은 건데, 아무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빈칸이 여기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문제 푸는 방식은 그 문제에 말려 들어가는 겨. 다음을 읽고 빈칸을 완성하고, 그러면 다음을 읽어야 돼. 이렇게 읽고, 여기까지 읽어. 그 빈칸까지 왔어. 1, 2, 3, 4 뭘로도 답이지. 그럼 여기서 끝나 또 가. 또 가서 이거 쳐다보고 왔다 갔다 풀긴 푸는데, 비록 풀었다 할지언정 시간은 오래 걸리고 이게 정답이라는 확신도 안 들지. 꼭 2개가 남아. 미치겠어. 막 이런 거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의 가장 관건이 뭐랬어? 영어는? 영어뿐만 아니라 5과목이 다 100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과목당 100분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목당 100분이면 뭐 아이고 그냥 널널하지. 그럼 뭐 아니면 너무 좋지. 그러면 그럼 영어 다 만점만 이렇게. 결국 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이제 빈칸 한 성 문제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느끼는 난이도의 체감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빈칸 한 성이 1-2개밖에 안 나오고 주제 제목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러면 좀 쉽다는 느낌을 들고, 빈칸 한 성 순서 정하기 뭐 이런 게 뎁도 많이 나왔어. 또 글의 내용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했는데 지문이 한쪽을 다 차지하고 있어. 한 칸을 다 이렇게. 그러면 난이도가 높은 거지. 시간을 줄여야 되죠. 그걸 알려드릴게요. 시간을 줄이면서 정확히 가는 거.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단 빈칸이 어디 있든지 간에 밑줄 친 문장을 항상 먼저 보는 거예요. 밑줄 친 문장을, 그러니까 맨 끝에 밑줄이 와 있는데도 처음부터 다 읽고 빈칸을 보면 그거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고. 제가 빈칸 친 문장을 먼저 보라는 얘기, 우리말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지. 왜? 여유 부리고 노르란 얘기가 아니에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유롭단 얘기야. 길을 모르는 사람이 서두르는 법이에요.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경황 없고 막 정신 없는 거라고. 즉 빈칸을 먼저 보라는 얘기는 지도로 따지면 여러분한테는 지도가 있다는 얘기죠. 어디를 갈지를 알고 글을 읽는 거랑, 다 읽고 빈칸을 만나면 정보가 머릿속에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빈칸을 뭘로 본다고? 뭐로 본다고요? 주제로 보는 거라고. 그러면서 얘 주제문이구나. 그래서 얘를 주제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60%는 빈칸이 어디에 많아? 후반부에 많고 20-30%는 처음에 많고,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10% 정도는 중간쯤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밑줄 친 문장을 항상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얘만 보고도 답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 얘하고 두 번째 이제 어딜 봐야 되냐면 선택지를 보는 거예요. 1, 2, 3, 4를 보라고. 그래서 선택지를 보고서 얘를 빈칸에 대입해 보라고. 되게 어휘력이 좀 빵빵하면 저 2번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단어로 돼 있는 건, 왜 어휘 문제는 거의 그래서 빈칸을 먼저 보면 어휘 같은 문제는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거든요. 빈칸, 그래서 내가 어휘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영어 전체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무튼 1번에서 4번 선택지를 보고 빈칸에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빈칸을 아무렇게나 막 보는 거 아니에요.
옆으로 좀 올까? 여기 안 보일 것 같은데, 저 뒤에. 그럼 선택지를 어떻게 볼 거냐? 플러스는 긍정어감이고요. 마이너스는 부정어감이에요. 몇 단어로 돼 있든지 간에 물론 모든 선택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드러나는 애들이 눈에 띄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왕따가 답입니다. 출제자의 심리예요. 왜냐면 빈칸에 들어갈 거는 몇 개요? 그러면 정답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애매하게 했다가는 문제에 오류가 생기니까 들어갈 거에 반대의 성향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출제자의 심리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휘도 안 되고 그러면 뭐 선택지 분석이 그건 빨리 포기하세요. 아니요, 이거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영어 문제 푸는데 빈칸 한성 문제야. 그래서 내가 선택지를 먼저 보라는 거야. 밑줄 지문장 보고 선택지를 봤는데 한 개도 분석이 안 돼. 특히 몇 단어로 돼 있을 때 한 단어씩 돼 있는데 1, 2, 3, 4를 전혀 모르겠어. 그러면 찍어요. 나중에 찍을 생각하고 딴 문제에다가 에너지를 더 쏘더라고. 근데 보이지 않는 자존심이 있어. 스스로 창피하게 내가 이거를 찍어 뭐 이러면서 되도 않는 아니요, 그 잠재의식 속에 그런 자존심이 있다니까 괜히 해는 칠게 막 별도 쳤다가 밑줄도 쳤다가 그거 만약 내가 감독이고 이렇게 보으면 얘는 틀렸네 이런 생각. 그런 애들은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어휘력을 내가 쌓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1, 2, 3, 4를 알면 적어도 자신감이 생기는데 1, 2, 3, 4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달으라고 1, 2, 3, 4를 먼저 보라는 거야. 다 읽고서 1, 2, 3, 4 봤는데 그때 엄마 한 개도 몰라. 이거는 더 많은 시간을 뺏긴 거 아니에요. 냉정해야 된다고, 현실이라고. 그래서 항상 선택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긍정, 부정, 어감이 드러나면 반드시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선택지 중에 1, 2, 3, 400 같은 말이 있죠.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다면 걔네들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100%는 아니야. 또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으면 정답일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이제 어휘력이 뭐가 또 판가름이 나냐면 선택지 중에 둘이 정반대의 어휘가 마주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뭐 아주 쉽게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렇게 하면 그 둘 중 하나가 정반대를 이루고 있는 어휘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선택지만 분석을 잘했는데 여기 봐봐요. 저 위에 거 1, 2, 3, 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본문 분석이 하나도 안 됐어. 정말 어려워. 머리털이 별로 없는데 나는 머리털라고 이런 지문은 난 보도 듣도 못했어. 너무 어려워. 근데 1, 2, 3, 4는 분석이 완벽히 됐어. 어휘가 좀 평소에 YLH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좀 잘 됐어. 그래서 이게 분명히 드러났어. 그러면 그냥 과감 몇 번으로 찍어? 3번. 정답들 확률이 8, 90%예요. 그래서 어휘가 되면 고마울 수 있다는 거지. 또 하나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 1번하고 4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 뭐 중심 소재를 갖고 의학 얘기를 하든 과학 얘기를 하든.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의) 정반대를 나타내는 성격의 어휘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 몇 번이 답될 가능성이 많아요? 1번.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본문을 읽지 말란 얘기야, 읽으란 얘기야? 1번. 근데 얘를 머릿속에다가 넣어놓고서 읽는 애랑 다 읽고 늘려고 하는 건 엄청난 난이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지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무 극단적인 표현은 주제랑 거리가 멉니다. 주제랑 거리가 멀다고. 그래서 극단적 표현도 빼버리면 좋습니다. 쟤는 또 어느 때 나중에 써먹을 수 있냐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할 때 극단적 표현 나오면 거의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on입니다. 그래서 정말 2016년인가 17년에 이런 경우 있어요. 20번이 되게 길어. 막 시험지 보면 이렇게 다단 나눠놨지. 그럼 몇 문제씩 있어 독해는 되게? 이렇게 해서 총 4문제 있지. 근데 한 문제예요. 20번에. 그리고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했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일치 여부 스캔을 얘기하는데 찍으라고 그랬어요. 시간도 없고 다른 영어 다음에 국사예요. 뭐 아무튼 뭐 넘어갈 1, 2, 3, 4 온리가 껴있을 경우가 많다고 일치하지 않는 거였는데 온리 껴있어? 찍으라 그랬어요. 그때 정답이 온리 껴있는 애가 일치하지 않는 거였다고. 왜냐면 오직 뭐뭐일 때만 오직 뭐뭐일 뿐인 이거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거의 대부분 대략 이런 것들이 더 인간미 넘치고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only 그 다음에 전체 부정 no 극단적 표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all이나 every가 껴있다든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진짜? 와, 어떻게 모든 심리를 다 어떻게 파악을 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게 이제 always, invariably, 항상이란 뜻이야. 항상. 락현이는 항상 착해. 정말? 승리 들었거든 나도.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는. 항상. 그 다음에 정확히 뭐 저런 건 이제 주로 통계나 이런 거 할 때 많죠. 정확히 일치한다. 정확히 일치하는 게 좋아? 대략적으로 가나? 대략적으로 이런 게 더 좋은 거라고요. 꾸준히 끊임없이 우리나라 경제는 50년간 끊임없이 성장해왔다.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래나? 중간에 한 번은 내려가는 적도 있겠지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극단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주제랑 멉니다. 이거 들어가면 일치하지 않거나 선택지에서 빈칸 한성 같은 경우는 일단 제외시켜 놓는 게 100%는 아니지만 근데 얘네들이 낫이 나오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항상 뭐뭐한 건 그렇지. 모두가 뭐뭐한 건 그렇지. 이것만 그냥 고정관념 꽂아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뭔 말인지 알죠? 자, 극단적 표현 빼버려라. 자, 그럼 이제 주어진 문장 빈칸과 선택지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용 완성에서 주로 하는 건데 밑줄 친 문장이 뭐라고요? 주제 완이에요. 내가 완이라고 한 이유는 그 빈칸을 낸 지문은 빈칸 말고 또 주제 설정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게 출제자의 심리예요. 어딘가에 또 있다고 주제가. 그 둘이 같을 거라고. 그래서 이 내용 완성은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면 주제 찾으란 얘기고 말 바꾸란 얘기예요. 이게 출제자의 출제 의도입니다. 그럼 이제 주제 찾기란 뭐냐? 밑줄 친 문장 말고 또 다른 주제 파악을 하란 얘기예요. 왜? 밑줄 친 문장도 주제문이긴 하지만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빈칸을 빼놓은 형태니까 어딘가에 단서가 될 만한 또 다른
주제 설정을 하는데 안 한 경우도 있어요. 나같이 음흉한 출제자들은 주제문 또 안 써줘. 그냥 전체 보고 파악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번호가 어딘가에 뭐가 있다? 주제 2가 있을 거라고. 그 주제 2를 찾아서 밑줄친 문장은 뭐라고요? 주제완이라고. 밑줄친 문장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 있는 어떤 중심 소재나 핵심어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러면 고마운 건 뭐예요? 같은 단어를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주면 고맙고, 어려운 건 바꿔치기 한다는 얘기지. 저 주제 2를 찾아내는 게 주제 찾기고, 찾았으면 두 문장이 똑같은데 같은 단어를 쓰지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동의어, 반의어, 반의어도 왜 중에 낫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반대말 쓰란 얘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는데, 그렇다면 주제 2를 어떻게 찾을 거냐? 자, 제일 많은 것부터입니다. 빈칸이 여기가 있어. 될래나 모르겠다. 여기가 있어.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느냐? 야, 어이구, 끝에가 있네? 여기를 제일 먼저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를 너 주제 완요 이런 거요. 중요한 문장이구나. 뺐네? 그 어디 보라 그랬어? 얘를 두 번째로 봐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 이렇게 여기다 대입한다고.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빈칸을 1, 2, 3, 4를 한 단어로 해놨을 때는 여기서 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어휘력만 되면, 어휘력만 되면. 그럼 뭐가 좋아? 시간 엄청 줄였잖아요. 남들은 이거 다 읽고 빈칸 보고 헤 홍알홍알 해롱해롱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정확히 풀고 더 짧은 시간 안에 풀고 빨리 넘어가라고. 괜히 또 잘난 척 하느냐고. 심심한데 해석이나 해볼까? 뭐 이렇게 뭐하러 그래? 이미 답 나왔으면 끝내버리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 서두랑 후반부는 내가 닮았다고 그랬지. 그 얘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나중에 순서 정하기 할 때 도움돼요. 글 순서 정하기 할 때 주어진 문장 주고 A, B, C 섞어놓고 순서 정하라 그럴 때 저는 거꾸로 풀죠. 즉 주어진 단락하고 A, B, C 중에 제일 끝에 올 단락은 어때? 단어 배열이나 이런 게 비슷해요. 그래서 걔를 제일 끝으로 빼놓은 애부터 찾으면 의외로 답이 하나 딱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거기다가 맞춰서 해석을 해보고, 아니면 중간에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세 번째 글의 통일성 가서 다시 얘기하기라고. 아무튼 빈칸을 마지막에 쳤다는 얘기는 주제 2는 전반부에 있을 거란 얘기인데, 여기서 그렇게 가지 말고 마지막에 밑줄을 쳤죠. 결국 전반부에서 후반부까지 내리면서 여기를 주제로 설정했는데 이 앞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연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주제로 설정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손해낼 일 없으니까 여기를 세 번째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빈칸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바로 앞에를 볼지 처음으로 갈지. 만약에 마지막 밑줄 친 애가 6줄이야 후반부에, 그럼 바로 앞에 볼 필요 있어? 처음부터 봐. 그렇지. 이런 거는 지문의 크기나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그거는 지문 보고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글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주제 투고 얘를 네 번째로 보는 거예요. 이때 여기 있는 어떤 중심 소재가 윤리 뿅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이때 단어를 어떻게 한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 밑줄이 후반부에 있긴 있는데
맨 끝에 있어? 뒤에 한두 문장 남겨놨어? 그런 경우도 많아요. 뒤에 한두 문장 남겨놓은 경우. 그래도 얘는 주제 완이라 보고 얘를 제일 먼저 보는 거 이렇게. 그리고 얘를 두 번째로 보고 대입하는 거야. 이제 얘는 세 번째는 어디를 봐야 되겠어? 뒤에를 보는 거죠. 왜? 요거랑 똑같은데 여기서는 뒤에를 빼놓고 여기를 단서로 보는 거고 얘는 여기를 빼놓고 뒤에를 단서로 보란 얘기. 이게 출제자 심리 상태예요. 왜 뺐느냐 이거를 빨리 봐야지. 그래서 여기를 세 번째로 보고 어디로 가 이제? 얘가 뭐라고 주제? 네? 투고 여기 있는 중심 소재가 또 있을 거라고 어딘가에. 그래서 주제 찾기를 굉장히 내가 중시한 거라고 3시간 3주 동안 한 게 그 이유예요. 자, 이걸 얘를 홀라당 뒤집으면 돼. 즉 빈칸이 어디 있는 경우. 그래서 주제는 내가 어디 아니면 어디에 많다 그랬어요? 처음 아니면 끝에 많다고. 그래서 처음과 끝을 보라고 한 이유가 빈칸 완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제일 먼저 봐? 얘를 뭐라고 본다? 널 제일 먼저 보자꾸나. 이제 어디 봐? 선택지 봐야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건 시험 보기 전에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든 선택지를 보면 평소 이제 어휘 공부를 좀 잘한 사람들은 1, 2, 3, 4 보면 그냥 하찮은 말을 써놓은 게 있고 1, 2, 3, 4 보면 우리말 말고 영어로 돼 있을 때 야 요건 어휘 문제로 내도 될 만한 어휘들이 포진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건 답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또 그래라. 지가 모르는 단어는 다 중요해 보여. 이러면 안 되지. 어휘력이 정말 빵빵하게 돼 있고 내가 평소에 기출문제야 중요한 거야 형광펜 쳐 이렇게 했던 어휘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어떤 문제든 영어 독해든 뭐든 1, 2, 3, 4에 보이면 답될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도 그랬잖아. 뭐 irrelevant이라든지 improvisation 임기응변이라든지 관련 없는 부적 이런 것들이 선택지에 있으면 걔를 일단 머릿속에 필을 꽂으면서 생각하면서 거기를 본문을 보다 보면 다 문제가 거기랑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아무튼 이제 세 번째는 어딜 봐? 얘 뒤집은 거라니까 그대로 여기가 중요하다고요. 왜? 부연 설명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 이제 글. 내가 주제 투고 얘를 네 번째로 보는 거고 여기 있는 중심 소재가 어딘가로 뿅 열리 들어간다는 얘기. 자, 빈칸이 어디? 중간에 있는 경우. 되게 중간에 있는 경우는요, 이건 내가 그림을 안 그릴 건데 마지막 하나만 할 건데 중간에 있는 경우는 가장 많은 출제 의도는 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의 흐름에 따라 가운데 들어갈 말이 이어줄 건지 뒤집을 건지 연결어처럼 낸다고. 연결어처럼. 그래서 이건 사실이 아니야 반대 또한 사실일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얘는 글의 흐름을 찾으란 얘기도 있지만 일단 내용 완성 주제로 설정을 해도 손해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빈칸이 여기서부터 있단 말이야. 일단 똑같이 제일 먼저 보고 얘를 뭐로 본다? 그냥 주제로 봐요. 주제로 보고 출제자 심리가 이제 담겨있는 이유가 일단 선택지 보는 거야. 그래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때 출제자가 왜 가운데를 빈칸을 빼놨느냐면 위에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하네. 여기서부터 요거랑 똑같은 겨. 여기서부터 이제
앞에는 그냥 누구나 아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쭉 쓰고서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건데 거기서부터 주제문 설정해놓고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1번, 2번을 보고 손해 날 일 없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를 전체 다 보고 이걸 요약하면 돼요. 그래도 선택지에서 정답이 안 나오면 다시 앞으로 올라가서 읽다 보면 글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읽고 막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주관성 있게 딱 문제 푸는 방법을 확립을 시켜놔야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앞으로 정답이 안 나오면 거슬러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읽은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내? 읽지 말란 얘기야, 읽으란 얘기야? 읽으란 얘기예요. 읽는데 이 순서로 하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해질 거란 얘기지. 왜? 특히나 마지막에 빈칸이 있는데 처음부터 다 읽고 1, 2, 3, 4 보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능 풀듯이 또 그래도 수능은 시간을 많이 주자녀. 공무원 시험은 내가 어떤 독해든 시간 얼마로 설정해줬어? 1분 10초예요. 1분 10초 넘겨서는 안 돼요. 평소에 연습을 할 때.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약간 편차있지. 주제지문 요지찾기는 뭐 한 4, 50초에 풀어. 그러면 빈칸 완성이라든지 논리적인 문제는 1분 2, 30초 준다. 그거는 이제 그 안에서 근데 평균 1분 10초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만약 1분 10초여도요. 독해가 10문제면 몇 분인지 아세요? 12분이요. 12분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10문제 8분 안에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8분 문법 문제 같은 것도 오래 걸리잖아. 꼼꼼히 따져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어휘도 빈칸 완성 있잖아. 그래서 8분 안에 그걸 10문제를 해결을 또 해야 된다고. 그래서 1분 10초를 넘겼다가는 전체 20문제에 영향을 받고 다음 과목 100분 안에 푸는 거랑. 그래서 5과목을 100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아무튼 그 영어 안에 독해가 있다는 거. 그 중에 빈칸 완성 난이도 높으니까 제가 지금 서론을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안 읽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럼 나머지는 메이저야 마이너야? 별로 안 중요하니까 나머지를 빨리 읽으면서 확인하면 돼. 이게 급할수록 돌아가는, 이게 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 참. 85쪽 펴봐. (85쪽) 138번 문제 있죠? 네? 네? 정답 없거든? 질문을 하러 와야지. 가만있어 봐. 요거 잠깐 지웠대? 4번을 다 지워. 동그라미 4번만 남기고 옆에 있는 선택지를 다 지우라고. 콘스탄트, 트라이얼즈하고 이그저스티드, 앤 이 발보들을 다 지워버려. 수정 테이프로. 그리고 요걸 갖다 써놔. 그럼 답 몇 번인지 알겠지? A번에 들어갈 말은 mistakes고 B번에 들어갈 말은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어. 정답을 안 써놔. 반대 성향을 써야 되는. 모두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시험 보면 잘못 냈으니까. 자, 이제 문제 풀러 갑니다. 91쪽 피세요. (143번이) 왜 오지선다냐면 전에 서울시가 오지선다인 적이 있었거든. 그때 써놨던 예문인데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실으려고 하다가 편집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1, 2, 3, 4, 5 했으니까 너무 개의치 말고 같이 풀면 돼요. 내가 이거 풀어오라 그랬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라 그랬어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내 설명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ABCD 보니까 뭐 in contrast도 있고 furthermore도 있고 for instance도 있고 besides, to sum up, on the other hand가 있다. 자, 그러면 A번 볼까요? A번. 여러분 요게 연결어 집어넣는 문제잖아. 얘를 풀 때는요, 빈칸 앞에와 뒤에를 보는데 선택지를 내가 먼저 본 이유는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어느 경우에는 A와 B 빈칸이 두 개인데 하나는 풀어도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왜? 공통된 거 두 개씩 쓰면. 근데 A와 B 중에 네 개가 각각 다른 애들 있지. 그런 경우에는 네 개가 각각 다른 애를 먼저 풀어야 돼. 왜냐면 그거 하나만 해결을 잘하면 앞에는 볼 필요 없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다 봐야 되는 거야. A부터. 자, 1, 2번은 반대 방향이고 3, 4는 추가를 한 거고 5번은 세부적인 구체적인 걸 끌고 가는 건데 뭔가 뭐 X 이론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A번 앞에 dislike 빨간색으로 삼각형, 그 밑에 dislike 빨간색으로 삼각형 뒤집었어? 같은 방향으로 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 2번은 답될 이유도 없고요. 5번도 탈락이고요. 세부적 사항이 아니죠. 뭐 앞에서도 어차피 employees 해놓고 뒤에는 peopl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쩌면 반대로 갔었다면 for instance를 써도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앞에가 더 세부적이고 뒤에가 더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5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 게다가를 거기다 넣어놓고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첫 문장에 theory X is 이렇게 돼 있지. is 형용편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글은 논설문이나 이런 거예요? 설명문이야? 설명문 맨 마지막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요약해야 되지. 답은 그래서 3번이고 글 서두에서 theory X라고 해놓고 중간에는 부연 설명하고 맨 끝에 가서 다시 theory X 이렇게 글 서두와 후반부를 비슷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들어가는 거라고. to sum up이 뭐야? 요컨대 이런 거지. 요약하자면 요컨대고 furthermore는 게다가 이런 거잖아. 이거 앞에서 제가 주제 제목 요지 찾기 같은 거 할 때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to sum up 뒤에는 이 글의 전체 주제 핵심적인 내용이 또 나올 거라는 거지. 해석은 여러분이 이 정도는 해보셔도 될 것 같네요. 빈칸 앞뒤만 제가 해줘 볼까요? A번 앞에 theory X부터 봅니다. theory X. X 이론에서 assumes 가정하는 바에 따르면 employees 종업원들이 inherently 본질적으로 게으르고 일을 싫어하며 가능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걸 가정하는 거야. 게다가 사람들이란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컨트롤, 통제, 지배하고 통제하며 종종 위협도 가하는 거야. 목표량을 달성하라고. 게을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 게다가 맞아 틀려? 이걸 예를 들면 하기에는 좀 논리적인 어폐가 있죠? 그러면 정말 B번에 가서 요약을 하는 건지 반면으로 가는지 앞문장 뒷문장 그러면 해석 다 하는 거지 웬만하면. 그래서 밑에서 5번째 줄부터 내가 해석할게요. In one case 어느 한 경우에서 보면 요게 이제 예를 들었단 얘기지. 한 컴퓨터 회사의 executive 중역 임원이 threatened 뭐 했어? 위협을 가하기도 했어. 누구에게? 관리자에게. 뭐 하는 관리자? 그의 assembly plan
조립 공장의 관리자를 with 뭘로 위협했냐면 너 잘러, 너 디스미스 해고라고. 만일 그가 자기의 attendance record, 출근 기록, 그러니까 이 새끼 맨날 늦었나 봐. 출근 기록 향상시키지 않으면, 즉 출근 꼬박꼬박 잘 안 하면 너 해고요, 이렇게 위협하기도 했다고. 그거는 세부적으로 갖다 갑자기 X 이론에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럼 X 이론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요점 정리를 다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요컨대 X 이론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must be read, 지도를 해줘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리들 긍정으로 가, 부정으로 가? 처음에서도 긍정으로 갔어, 부정으로 갔어? 부정으로 갔죠. 일시라고. 그러니까 그 X이론에 나오는 사람들,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리들 ambition, 야망도 거의 없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들은 주로 뭐에만? 고용, 안정에만 관심이 있는 거라고. 안 잘려야지, 안 잘려야지. 아유, 책임자 제가 할게요. 그런 거잖아. 왜? 되게 현실적인 얘기잖아. 있는 얘기야 이거. X이론. 자, 연결어 정리 안 해드려도 되지? 투썸업하고 같은 말들 다 계속 나올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144는 통과. 아니요, 힌트는 줄게. 여러분, 더 티네이저 후 빈칸 가운데가 있지? 그럼 뒤로 읽어갈 거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티네이저를 뭘로 대체했어? 키즈 후. 똑같이 생겼지? 볼런티어 나오지? 답 몇 번이요? 4번이요. 그냥 넘어가. 응. 쉽게 낸 거니까. 자, 145번으로 가볼까요? 얘도 단락을 3개 설정해 놓고 빈칸 가운데가 있지. 그런데 이제 이게 아이고 그림을 아무튼 3등분 돼 있는 거지. 일단 그래서 가운데 있는 단락을 먼저 볼 건데 선택지를 보고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Companies are also finding sophisticated ways. 기업들은 또한 정교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뭐 하기 위해? 1번, 현재 존재하는, 기존에 존재하는 유전에서 더 많은 석유를 캐내기 위해서. 2번, 비관주의자들이 낙관주의자로 자세를 바꾸도록 도움을 주려고. 3번, 석유에, 남아있는 석유의 양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4번, 불필요한 논쟁, 입증된, 증명된 석유 저장을 놓고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려고. 일단 2번은 뜬금없이 비관주의자, 낙관주의자는 뭐예요? 이거 뭔 석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flexible coiled tube drills are marked improvement over conventional rich drills that move. 무슨 기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몰라. 그냥 내가 석유 기술을 어떻게 알아. using such 빨간색의 동그라미 앞에 걸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한 기술을 통해 사용해서 회사들, 다시 회사로 나왔지? 회사들이 희망하는 거지. 뭐 하려고? 곧 하베스트부터 웨일즈까지 빨간색으로 밑줄. 답 몇 번? 1번. 쉬운 겁니다. 자, 2개를 했는데 그냥 심심하니까 뭐라도 써볼까? 143번 보세요. 이 주어태지 그림. 또 주어태 여기?
그냥 기출문제도 있고 그래서 위협한다 했지 금방. threaten. 사람 마음속에 겁 넣어주는 단어. intimidate. M으로 시작하는 애. 눈썹으로 후쉐린다 기출문제. 소 두 마리. 소. 황소, 별리, 브라운 cow. 범죄 용어 중에 공갈 협박하다 있었는데 새카만 우편물. 잘한다. 야, 이거 어려운 단어 너 어떻게 알았냐? 어디서 배우고 왔어? 그 다음에 첫 줄에 consistent가 나올 거예요. 오늘 첫날이니까 어휘도 조금 하고 뭐 진도 느려질 것 같으면 저번처럼 80개, 100개 한꺼번에 나가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얘는 두 가지로 보는 건데 하나는 얘도 동의어인데 그냥 글의 흐름이나 이야기의 흐름이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이런 뜻이야. 이게 논리 정연한 이런 뜻이야. consistent, coherent. 그리고 뭘로도 쓰이냐면 물론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글의 내용이나 말의 앞뒤 내용이 서로 일치 조화. 그럼 일치 조화는 함께 가야 되지. 그래서 얘 동의어 다 뭘로 가? 다 컨요. 다 컨. compatible. congruous, concordant, consonant. 이 중에 내 설명 들은 사람은 사물이 어떤 두 개가 일치 조화를 이루는으로 다 쓰여. 이 중에 사람 사이가 조화롭고 마음이 맞고 사이가 좋은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 그러니까 만약 선택지에 얘네들이 다 나오면 사람한테만 쓰는 애가 누구라 그랬어? 스펠링이 좀 틀려. 네, 얘입니다. 얘는 사람한테만 쓰는 거. 물론 사물한테도 쓸 수 있지만 사람 사이가 좋은 마음이 맞는 애 뜻으로 쓰이는 애가 compatible. 이건 좀 조심해서 알아둬야 될 어휘 중에 하나예요. 자, 145번. A번 뒤에 flexible을 한번 설명 드려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뭔 뜻이요? 유연한 이런 거예요. 유연한. 물론 사물한테 쓰면 유연하고 탄력성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탄력성 있는 대박. 되튀는 resilient.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네. 물질 소재 중에 하나 elastic. 얘랑 똑같이 끝나는 애. 네,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 읽어봐. 예. 또 시험에 나오네. 누구야? 그래서 아고 여기다 얘랑 같이 나는데 그냥 여기다 할게. 다 이제 뿔 발음이 많습니다. plastic, flexible, supple. 얘는 기출문제였죠? 얘도 기출문제고. pliable, pliant. 요거는 이제 주로 자, 얘 뭘로 끝났어? 얘도 잡아 당길 수 있는 거. 트랙트랑 같은 업은 잡아 당기다. 떡.
얘네들 다 어불이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말랑말랑한 발음 들어가는 애. 말리어플. 얘네들은 다 사물한테 쓰는 거예요. 유연한 탄력성 있는 이제 소성이 있고 그런 건데, 즉 모양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플라스틱 같은 성질들을 말하는데, 이제 뭐한테도 쓸 수 있냐면 사람한테도 쓸 수 있어요. 사람한테 쓰면 뭐야? 유순한, 고분고분한, 말 잘 듣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랑 발음 비슷하네. 뭐야? 아멘 하겠습니다. 이거 있잖아. 어원은 이게 잡아 끌다 맨 이런 거 똑같은데, 그냥 재미삼아 내가 종교의 힘을 빌려서 주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게 뭐 어떻게 한다고? 아멘 이런 거.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복종적인 거. 남 밑에가 있는 거. 어휘하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귀에 피가 나오도록 22강 맨날 22강 했던 건데, 어휘 안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써드리는 거. 이게 사람한테 쓰면 유순한, 고분고분한, 말 잘 듣는 이고, 이렇게 사물한테 쓰면 유연한, 탄력성 있는 으로 쓰이는. 근데 그냥 다 동의어로 봐도 별 그 손해는 안 납니다. (146) 1, 2, 3, 4 딱 보니까 뭐 풀으란 얘기야? 속담 문제죠? 이건 속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1번, 너의 케이크를 먹고 그걸 또한 가질 수는 없다. 즉, 꼭 먹고 알 먹을 수는 없다. 좋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질 수는 없단 얘기예요. 2번, 사람은 사귀는 친구 보면 됨됨이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친구 잘 사귀란 얘기요. 뭐 예를 들면 근묵, 자흑 이런 거 아닐까? 내 주변에는 뭐 그런 애들 많아. 박보검이나 이제 장동건 뭐 이렇게 생긴 외모가 그런 애들이 좀 많아. 친구 보면 친구 할 수 있다는 얘기요. 만약 여러분이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 한다면 한 마리라도 잡지 못할 거다. 한 우물만 팔아 이런 거. 4번, 풀은 늘 더 푸르러 보여 담 넘어 저쪽에 있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겨. 빈칸 뒤에 봅니다. 여러분이 스탑, 비교, 여러분 자신 남하고 끝. 몇 번? 4번이요. 이렇게 푸는 겨. 여기서도 어려운 어휘와 기본적인 어휘 두 덩어리만 딱 하고 넘어갈. 내가 지금 어휘 굉장히 절제하는 거 알아? 다 설명해야 되는데, 단 해석은 여러분한테 맡기는 겁니다. 저 이 정도로 나갈 겁니다. 계속. 그래야 시간 안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줄에 해피니스 나올 거야. 행복. 아, 행복이란 단어 우리를 무시하십니까?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동의어가 중요하거든요. 행복. 그러면 해피니스 물어봐, 딴 거 물어보고 얘는 선택지로 나와? 이건 선택지로 나오는 거. 요 밑에 있는 애들이 중요한 거예요. 행복은 좋은 거니까 뭘로 가? 유. 또 유하고 똑같은 접두어. 베네니까 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쉬운 단어가 요 셋 중에는 블리스고, 축복에서 왔다고 하면 돼. 블레스에서 오면. 뒤에는 몰라도 돼요. 유하고 배만 알면 돼. 유배. 유포리아, 비아토티드, 블리스.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건 처음 들어본 사람 많을 텐데. 필릭스디. 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적절성이란 뜻도 있어. 특히 필릭스디는 언어 표현의 적절성이라고. 이건 레벨이 높은 겁니다. 왜 단어가 어려운 거라? 안 봤어 그런 거.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안 봤으니까 어려운 거지, 이제 보기 시작하면 쉬운 거라고. 근데 이런 거 나올만 합니다. 첫 줄에 해피니스 있고요. 빈칸에서 두 줄 더 올라가면 inevitably가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날도 했던 거 같고, 얘도
기출문제잖아요. 형용사로. 빈칸한 성으로 정말 잘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가볼까? evade, avoid, 쉬운 말은 가운데다 놓을게. escape, elude. 얘네 동사로 다 뭔 뜻이요? 피하다요. 얘가 D가 T로 바뀌면서 evade, abet. avoid는 쉬운 단어니까 그대로 갈 거야 아마. avoid, escape도 그냥 갈 거예요. elude도 살짝 바뀝니다. eluct. 그럼 얘네는 앞에 뭐 붙었어요? 끝은 뭘로 끝났어요? 얘가 뭔 뜻이라고? 그럼 뭐 피할 수, 한문으로 불가피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빈칸한 성으로 잘 나와요. 이 동의어도 동의어지만. (147) An Englishman's home. 영국인의 집은 자기네 성이다 라는 건 속담이 있거든. saying 속담이 있다고. 그걸 뭔 의미냐? 어쩌면 우리가 빈칸이라는 거지. For example, 빨간색 동그라미. 글 후반부로 갑니다. In Britain, 형광펜. 브리튼이 어디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이 여기 나오겠지? 어? 영국에서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렵다라고 생각할 거야. 이런 걸 하는 거. 이런 거 어딨어? For example에 다 나오지? 그걸 파악하면 답 나옵니다. 해줄까요? 나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중동 지방에 가보면 노말, 통상 사람들이 한다고. 뭐를? Unexpected visitors. 예기치 못한 손님이 와도 honored guest. 명예로운 손님으로 트릿 대접해 준다고. 가장 맛있는 음식 잠자리 밤이나 낮이나 어느 때 찾아와도. 근데 영국 애들은 안 그려. 몇 번? 1번이지. 친절하지 않다는 게. 영국 애들은 성여성. 걔네 뭐 들어오지 마, 너네 오지 마, 이런 게 치사하게. 4번에 스트릭트 워치 이렇게 돼 있지. 워치가 뭐게? 시계요? 경계하는 게 경계. 엄중 경계하는, 즉 방심하지 않는 이런 뜻이야. 그래, 그거 해봐. 방심하지 않는, 경계하는. 해봐. 같은 말. A로 시작하는 거. 알럿. 알람이라고 그랬잖아. 그 워치도 있잖아. 그러니까 쉬운 거 뭐야? 지켜보는 애. W는 뭘로 간다고? 그래서 뭐야? 3인방이 그랬잖아. 경계하는, 방심하지 않는 이런 거. 내가 오늘은 정말 건너뛰어야지. 요거는 해설로 해야지. 그게 지금 다 하고 있는 게 그 마음을 굳게 먹고 왔는데 또 그냥 건너가기 뭐하고 막 그래서 그냥 첫날은 해보고. 자, 그럼 돌다리 하나만 두들겨보고 건너갈까? 나 빨간 거 분질렀다. 빈칸 있는 문장에서 내가 뭘 설명했길래 이걸 하냐면
세뇌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내가. 읽어봐. 속담. 담이 무슨 담자? 그래서 쉬운 말로는 뭐야? 버브도 무슨 뜻을 나타내? 앞에서부터 조상님들이 해 내려온 말 앞에서. 이건 기본적인 쉬운 단어고. 이게 이제 함자랑 똑같은 거야.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거 빨간 거 뭐야 우리말에? 미음. 영어는? 일단 몇 개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보고 다 M으로 끝나요. 이거 쉬운 거 빼고는. 말 또 뭐 있어? 딕트도 말하다지. 커피 이름. 파란색만 읽어봐. M자 빼고. 액션. 뽀르도 뭐야? 노란색으로 해야 돼. 뽀르. 딕트. 세이. 뽀르. FBRAM. 얘네가 속담, 격언, 금언, 경구 이런 거다. 하나 더. 어려운 겁니다. 처음 얘기할 거야, 아마 내가. 에디지. 좀 어려운 단어예요. 예. 그냥 읽어만 보세요. 안 본 거보단 나아. 편입에 나오는 건데 그냥 혹시 몰라서. 의심병이 많으면 안 되는데. 의심병이 많으면 무슨 병 걸려? 그걸 뭐라 그래? 왜 의처증, 의부증도 다 그런 거 아니야? 의심병 많아서? 끝이 뭘로 끝날까? 병이니까. 파라노이아, 편집증이야, 편집증. 의심이 많아서 한쪽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지나친 거야. 의심 지나쳐서 병 걸리는 게 편집병이라고 하는 거야. 편집증. 갑자기 이걸 왜 했지? 내가 의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내가 이 병 걸린 건 아니야. 148. 자, 일단 A번도 2개고 B번도 2개네. 그러면 A번부터 보고 B번 풀 건데 B번을 보는 순간 내가 공식을 써줄까? 이거 원래 그냥 넘어가려다가 중요한 공식이 있어서 하나 써주는 거예요. B번 후에 not, 형광펜, 빨간색 동글빼기 2개. 공식입니다. 이런 거 연결을 집어넣는. 여기 보세요. 그것만 해석해봐. not만. 뒤에 not이 있나 없나 봐봐. 없지. 없잖아. 그러면 뭐로 보는 돼? 안 돼? 안 되지. 같은 부정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봐, 내가 공식 써줄게. 뭐요? 부정문호지. 얘 나오고 빈칸 쳐 있고 이때 긍정문 가면 둘 중 하나야. 뭐 아니면 뭐 지금은 뭐 썼어? 또 하나는 여기 이것만 봐봐. 뭐만 하지? 않고 오히려 이거 하고 뭐만 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거 하는 거라고. 말투의 공식이 되게 중요한 거 이런 거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고 넣어놓고 해석을 해보라고. 진짜 된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on the other hand냐, that is냐 둘 중 하나지. on the other hand는 반면이고 that is는 뭐야? 즉 다시 말해서 말하자면 이런 거지. 그래서
빈칸 앞에 봤더니 특정한 사람을 써줘서 대의로 받고 있어? 대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지. 뭔 말인지 알아요? 그걸 찾아내야 돼.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 Riders who are inexperienced.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그러면 분명히 경험이 없는 작가라 그랬지. 그럼 빈칸 뒤에 뭐 나오나 볼까요? experienced.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무슨 관계요? 이거 읽으면 돼요. 이렇게 몇 번요? 2번형 반면에 쉬운 거야 이런 거는. 근데 이거 공식 알려주려고 그러는 겨. 자, 그러면 해석은 여러분이 해보시고, 거기서 관용 표현 좀 하나 알려주면, 빈칸 바로 A번 앞에 오프 더 후크가 있어. 오프 더 후크. 오프 더 훅. 여러분, 훅이 뭐죠? 갈고리 같은 거지. 그래서 오프 더 훅 하면 곤란, 곤경에서 벗어난 이런 뜻이야. 곤란, 곤경에서 벗어난.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하나 해볼까? inexperienced가 선택지로 나왔고, 정답은 관용 표현, 경험 없다는 얘기. 우리 사고방식으로 머리에. 얘네는 귀뒤가 젖어있는. 다른 말로 하면 미숙한. immature 이렇게 되면. 요 기출문제잖아. 귀 뒤에가 젖어 있는 거 미숙한, 경험 없는 이런. 거기 rather 들어가는 말 위에 not 있지. not 옆에 fastidiously 보이지. fastidious 말 기출문제인데. 까다로운요, 까다로운.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뭐요? 얘가 어감이 더 세지만 얘랑도 뭐로 보는 거야? 동의어. 걔가 누구요? 재수하는 애? meticulous. 찔러놓고 하는 애. 앉아서 그 일만 하는 애. 근면한의 뜻도 갖고 있는 애. seed 발음 또 비슷한 애. 얘네가 꼼꼼한 주도면밀하냐? 그러면 아유 여기다 할게. 야 윤리 못 갈 것 같아. 에이, 얘보다 어감이 좀 작은 애. 대표하는 애. carefree야. 세심한, 주의 깊은. 자, 이제 fastidious 알려드릴게요. 까다로운. 그럼 단어를 많이 안 본 게 많을 거야. 그런데 fastidious는 기출문제예요. meticulous도 기출문제고, 나왔을 때 전부 carefree야 정답. 여기 봐. 어렵다고 그랬지 내가. 어렵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야. 그런데 다 뭘로 시작해? 그냥 푸 발음이야 다. 얘네 까다로운 건 다 푸 발음이. 어떻게 하든 푸라고. 그 중에 이제 하나 신경 쓸 만한 단어가 데인티만 기억하면 돼요. 데인티는 까다로운으로도 쓰이는데 맛 좋은 애 뜻도 있고요. 그렇잖아. 맛 좋은 고망은 골라 먹는 애들 까다롭잖아 입맛이. 또 고상한 애 뜻 있는 거 데인티. 고상한, 맛 좋은, 까다로운. 그게 데인티예요. 그 외 나머지는 fastidious처럼 뽀뽀뽀뽀뽀뽀뽀만 기억하면 돼요. 특별한 쉬운 말.
얘도 까다로운의 뜻이 있어요. 어떤 일에 특별한 애들은 particular. 어려운 단어입니다. prim. 읽어봐. 삐니끼. 읽어봐. 삐끼. 비슷한 거. 삐니끼 삐끼 삐니끼 삐끼. 파시. 다 까다로우냐. 집에 가서 책상에 붙여놓고 시험 볼 때까지 맨날 읽어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 쉽지는 않은 겁니다. fastidious 님이 9급 기출문제이긴 한데 이제 관련돼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149번. 이것도 그냥 넘어갈래다가 빈칸 이제 뒤에 부연 설명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럼 빈칸 있는 문장을 보면 the individual 다 하고 있네. 에이. In a multicellular organism, 다세포로 된 유기체의 각각의 세포들은 빈칸할 수 있음에 틀림없다. 자, 그럼 뒤에 부연 설명합니다. 읽어보다 보니까 세 번째 빈칸에서 두 줄 더 내려와서 transmit,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transmit 뭐 하는 겨? 예? 전달하는 거지.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그 자극을 전달하는 거야. 그 밑에 send,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걔도 뭐 하는 겨? 자극을 전하는 거지. 에라 모르겠다. 밑에서 두 번째 줄 intercellular communication, 형광펜. intercellular. 그래서 내가 문제 풀어오라고 한 이유가 이 정도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포 간의 의사소통하는 거지. 몇 번? 4번이요. 메시지 전달하는 거라고. 거기 이제 세포 얘기 나왔는데, 그럼 임펄스가 거기서 뭘로 쓰였어요? 자극으로 쓰였지. 근데 기출문제지. 충동으로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때 정답이 urge도 되고 craving도 되는 거. 충동. 자, 150번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Instead of allowing 빈칸 to work against them. 자, instead of 뭐뭐? 대신에 빈칸이 그들에게 work against, 반대로 작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대신에 그들은 motivation, 동기를 활용해서 그들의 행동을 개선하는 걸 돕기 위한다고, 도우려 한다고. 앞에 보니까 막 부연 설명 되게 길지? 처음으로 갑니다. People who, 아이고, however,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아이고, 해석 한 개도 안 됐어. 근데 따옴표 친 애들 해석이 돼. 네 번째 줄부터. 아니요, 다 읽었다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절대 뭐뭐 안 할 거야. 난 늘 뭐뭐 할 거야. Therefore, 형광펜. single mistake, 삼각형. 그래서 단 한 차례 실수만 해도 좌절감 이런 게 생겨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몇 번? 4번이지. 완벽주의는 너무
추구하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가보면 완벽주의로 하여금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대신에 동기부여를 해서 활용하란 얘기야. 행동의 개선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 뭐뭐 안 해. 늘 뭐뭐 할 거야. 한 번만 실수해도 좌절감 생겨. 이런 거는 완벽주의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냐고요? 전반부 해석해 줄게 그럼. People who desire to alter their personal behavior, 자기 자신의 개인적 행동을 바꾸고자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종종 rely upon, 의존한다고. 뭐에? resolution, 결심에. however, 형광펜. 그러나, 결심은 했어. 그러나 a more effective tactic of enacting change, 변화를 enacting, 규정하는 더 효과적인 택틱, 전술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라고. 이건 resolutions, 왜 목표를 설정하는 거냐면 결심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absolute, 절대적인 걸로, absolute,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2개, 얘를 빼도 되는 거야. 이게 완벽주의를 대체한 말이야. 절대적인 걸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람들 보면 이런 말 한다? 난 절대 뭐만 할 거야. 난 늘 이런 거 하고 말 거야. 그래서 단 한 차례 실수만 해도 feelings of failure, 실패의 감정을 유발시키게 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resolution, 결심을 완전히 단념하게끔 만들어버린다고. 반면 goal setting,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encourage an attitude working gradually toward a change in behavior, 행동의 change, 변화를 향해 gradually, 점진적으로 working, 노력하는 태도를 부추겨준다고. by understanding, 내가 웬만해선 해석 다 아는데 지금 하고 있어. 왜 했는지 모르겠어. the change won't happen overnight, 행동이라는 게, 변화라는 게 overnight, 단 하룻밤 만에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이해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rather than discouraged by setback, 좌절로 인해 discourage, 낙담하기보다는 progress, 진전, 발전해 나가는 모습으로 기뻐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완벽주의만 기해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 대신에 동기, 부여가 되어서 자기들의 행동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는 게 나은 거라고. 이런 거야. 앱솔루시 거기서는 명사로 쓰여서 절대적인 것, 형용사로 가볼까요? 절대적인, 요거 해봐. 그렇지. C로 시작하는 애. 그렇지. 잘한다. 중요한 단어 이런 거 절대적인, categorica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게 절대적인 주행. 그렇잖아. 완벽주의 아니야? 하려면 완벽 다 하든지 안 하려면 아예. 그러게 always, never 이런 거잖아. 중요한 단어예요. (151번) A를 먼저 할까? B를 먼저 할까? B번 앞에 북스토어 동그라미. 되게 어렵게 썼는데 서점이 보여. 그리고 그 한 문장은 난 필라소피컬 에어리얼 비철학적 분야에서 그러다 갑자기 서점 그래서 뭐 한겨? 몇 번이요? 이렇게 푸는 겨. 이렇게 푸는 거라고. A도 쳐다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A번을 보고 풀어내란 얘기야.
이것도 철학 얘기라 내가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 내용이 맞을 거라고. must, pillar, sophist. 대부분의 철학은 begin, 시작해. something called, 뭐라 불리는? 형, 이상학이라 불리는. This is a theory. 이런 이론에서는 attempt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한다고. essential nature, 기본적 reality, 본질적 현실의 성질과, 즉 본질적인 현실의 본성과, 그 다음에 basic organizing principle of the universe, 우주의 기본적 조직 원리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이런 이론에서는 before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현대과학 발달 이전에는 metaphysics, 형 이상학의 component, 구성 요소, 뭐로 알려졌냐면 natural philosophy, 자연 철학으로 알려진 형 이상학의 구성 요소는 was used to deal with scientific issues, 과학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용이 되었었다고. 그렇지만 The Scientific Revolution, 형광펜, 그 위에 세 줄 더 올라서 Before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형광펜, 무슨 전환? 시간 전환이지. 얘는 현대 과학 발달 이전이고 A번 앞에는 과학 혁명이 일어났지. 이제 무슨 전환? 시간 전환은 역접이라고. 잘 알아도 어떤 시간 흐름이 나와서 시간이 전환되는 경우는 역접으로 가는 겁니다. 공식 알려주는 게 내용이 딴 걸로, 그래서 해석한 거예요. 딴 걸로 바뀌어도 그런 걸 반드시 체크할 줄 알아야 돼. 오늘 그런 연결어 공식 알려주는 게 not이 나오면 instead나 rather 써야 되는 거. 물론 뒤에가 또 not이면 그건 또 다른 얘기고. 그래서 앞에 과학 발달 이전에는 자연 철학으로 알려진 형 이상학에서는 과학 문제를 다루는데 했지만 과학혁명 일어나면서, 그러나 과학혁명 일어나면서 이 자연 철학은 이제 뭘로 갔냐면 empirical and experimental activity unlike the rest of philosophy, 철학의 나머지, 철학의 나머지와는 unlike, 다른 그런 영역들과는 다르게 경험적이고 실험적인 활동이 되게 했으며, 그래서 distinct, 구별된 영역이 된 거라고. 그 후에 과학이라 불리는. 알겠어요? distinct가 명백한 분명한도 있지만 구별된, 그럼 구별됐으니까 however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정확한 연결어 공식으로는 시간 전환은 뭐다? 역접. 잘 알아보세요. 시간 전환은 역접이라는 거. 나머지는 그래 뭐 여기까지 왔는데 해석 내가 다 할게. Thereafter, 그에 따라 metaphysics, 형 이상학은 philosophical inquiry of a non-empirical character, into the nature of existence. 그에 따라 형 이상학은 철학적 연구가 된 거예요. 뭐에? non-empirical character, 비경험적 특징, 이런 거에 철학적 연구가 된 거라고. 뭘로? 뭐에 대해서? 실존의 본성에 대해서 비경험적 특징의 철학적 연구가 되었다고. More recently, 자 시간 흐름으로 가고 있지. 또 더욱 최근에 와서는 형 이상학이라는 텀, 용어가 non-philosophical area, 비철학적인 영역에까지 사용되고 있어. 예를 들면 형 이상학의 서점들에서는 don't sell books on philosophical theories, 철학적 이론서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나대의 법비에 걸리는 거지.
오히려 어떤 책을 파냐면 페이스 힐링, 신념 치료, 크리스탈 파워, 수정 구술의 능력, 어이구, 오컬티시즘 이런 거 바로 신비주의, 그리고 다른 그러한 주제들에 관한 책들을 파는데 바로 트래디셔널 매서피딕스, 전통적인 형, 이상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트래디셔널 형광펜. 왜 이 전통적인 걸 써서 아까 형광펜 뭐와 뭐가 나뉘고 있어? 과학, 현대과학 발달, 이전과 현대과학혁명 이후로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맨 마지막 가서 다시 한번 전통적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글 서두와 후반부는 닮아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해석한 거고요. 얘 실수했네. 이거 왜 실수가 이거 있지? 컴포넌트가 뭐야? 구성요소인데 쉬운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다 이루고 있는 애. 헌법에서 온 거야. constitution 이렇게 생긴 거. 자, 구성요소의 컴포넌트랑 같은 거.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내년에 나와라. 텀. 여기서 텀 뭘로 쓰였어? 용어. 뜻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텀의 두 번째 뜻. 기간, 학기. 그리고 주로 무슨 형으로 쓰여? 네? 복수형으로 쓰였을 때 세 번째 뜻은 관용표현으로 갑니다. 용어로 갔을 때는 잠깐만, 얘는 항상 s를 붙여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용어로 쓰이면 텀인데 관용적으로 수거로 in terms of가 되는 거야. 원래는 뭐뭐의 말로 썼는데 그냥 뭐뭐의 관하여, 관점에서, 견지해서 이런 거야. 뭐뭐의 관점에서, 뭐뭐의 견지해서 이런 거라고. 세 번째는 조건이란 뜻입니다. terms. 누구누구가 조건에 온다. 뭔 뜻이야? 타협하다. 쉬운 말로는 반쯤에서 만나다. 네 번째로 오는 관용표현은, 관용표현을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건이란 뜻으로 쓰였고, 여기서는 관계란 뜻으로 쓰인 거라서 비나 킴 뭐 써도 상관없고요. 굿을 쓰면 뭐야? 누구누가 사이가 좋다. 배드 쓰면 사이가. 그럼 표면 어떻게 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보기엔 얘 낼 것 같아. 이 셋 다. 그리고 S까지는 써주고, 그러면 텀밖에 없지. S까지 쓰려면 텀을 풀어내는 거야. 아이고, 승질 엄청 급하구만 이 사람. 뭐부터 확 밝히고 가? 실험 결과부터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한 study, 연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just thinking about serving and helping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돕는 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밑줄에
measurable, 상당한의 뜻이야. 원래는 이제 측정 가능한인데 여기서는 상당한의 뜻으로 쓰인 거야.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뭐야? 1번. 어떤 사람의 세계를 보는 세계관에. 2번. 신체의 면역 체계. 3번. 범죄의 수를 줄이는데. 4번. 마더 데레스에 대해서 사람들의 느낀 감정. 글 후반부로 갑니다. 밑에 세 번째 줄 디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2개. 뭐라 그랬어 내가 글. 디스나 디스는 글. 후반부에 자주 오고 그게 오면 주제 설정이라 그랬지. 그걸 현상으로 받은 게 이 현상. 이 현상 불리게 되었다. 마더 데레사 효과라고. 그 이유로. 왜냐하면 그게 헬프트 맨 처음하고 똑같지. 도왔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설명하는데 왜 사람들이 서브 맨 처음하고 똑같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느냐. 즉 왜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서브 봉사하는 후부터 others가 people 꾸미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왜 훨씬 더 장수하는지를 설명 가능한 거라고. 그 실험 이런 현상이 몇 번이요? 2번이죠.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병 안 걸리고 좋지 뭐 이런 거야. 잠깐 쉬었다가 153번부터 이어서 나갈게요.